21번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의 추론 문제였고요. 단어를 쇼핑한다. 언어를 쇼핑한다라는 말이 이 글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문제였고, 우리 21번 문제가 이번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60%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시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는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언어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읽어보면 과학자의 방식이라는 예시와 변호사의 방식이라는 예시가 나오는데, 우리 과학자는요, 예를 들면 천동설이라는 아이디어가 있고 지동설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 두 개 중에서 우리 팩트, 현실을 설명하기에 당연히 우리가 지동설이 더 어울리죠. 더 합리적이죠. 더 논리적이죠. 그래서 이 지동설이 우리의 신념을 형성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는 이 언어를 혹은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냐면, 이미 우리가 믿는 건 결정이 되어 있어요.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의 무죄를 이미 믿고 있어요. 이미 믿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진술 1이 있고 진술 2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진술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정당화에 더 유리한가를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이거는 아이디어, 팩트를 보고 신념을 형성하는 것인데, 변호사의 방식이 우리가 보통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는 믿는 건 이미 정해졌고 어떠한 진술이 더 정당화에 유리한가.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이 진술, 언어를 선택한다, 쇼핑한다. 왜? 우리가 믿는 것을 좀 더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언어를 모은다. 정답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세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A classical ideal of truth and knowledge is the concept of a market for ideas. 자, 여기서 우리가 classical ideal, 고전적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 고전적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전통적인 어떤 스탠다드, 표준, 진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리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와 지식. 자, 우리 참된 진리와 지식의 고전적인 이상은 아이디어를 위한 시장이라고 했어요. 아이디어를 위한 시장의 개념이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자본주의죠. 여러 가지 경쟁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아이디어들이 서로 경쟁하는 개념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천동설과 지동설이 서로 경쟁해서 지동설이 우리의 확고한 진리와 신념으로 자리 잡았듯이, 그렇게 무한 경쟁을 하는 개념이 바로 진리와 지식에 대한 고전적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As thinking individuals, we encounter competing ideas. We evaluate them for their best fit to reality, and then let the best and brightest facts form the basis of our beliefs. 자, 좀 더 부연 설명 들어가 보죠. As a thinking individual, 생각하는 개인으로서. 자,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합리적인 사고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마주하게 돼요. encounter, competing idea, 경쟁하는 아이디어. 제가 예를 들었죠? 천동설과 지동설, 이렇게 경쟁하는 아이디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평가하겠죠. 과학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Their best fit, 그러면 가장 잘 맞는, 이런 뜻이야. to는 어디에? 현실에. 그렇죠. 현실에 과학적으로 가장 잘 맞는 걸 평가하죠. 그리고 나서 자, let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인데요. 여기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고 적어. The best 그러면 가장 적절하고, brightest 가장 뛰어난 fact, 그 아이디어, fact는 여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념의, 믿음의 기초를 형성하게 한다, 뭐뭐하게 만든다, 사역동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동사가 evaluate죠. 동사 1, 그 다음에 여기 let 사역동사, 동사 2.
여기까지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we encounter 요 evaluator와 let이 일단은 병렬 구조, 요 두 개만 좀 병렬 구조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et이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이요. 자, 여러분들 어떤 말인지 알겠죠? 여기 한번 볼까요? 생각하는 개인으로서 우리는 경쟁하는 아이디어를 마주하고 계속 똑같은 예를 들어줍니다. 일관성을 위해서 지동설과 천동설, 천동설과 지동설 이 어떤 게 현실에 가장 잘 맞지?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래 지동설이 좀 더 우리가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해. 그러면 그 지동설이 우리의 신념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따라오고 이해하시죠? 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that would be the scientist's way in theory at least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that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that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총 함축하고 있죠. 응집하고 있죠. 그것이야말로 과학자의 방식이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이 뜻입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 과학자는 이렇게 사고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전개 방식은 대조가 되겠죠. 여기다가 대조라고 적으세요. 왜냐하면 여기 하지만 그러면서 하지만 과학이 아니라 in practice 그러면 이것도 적어볼까요? 이거는 실제로는 이 말입니다. 과학이 아니라 일상생활. 실제로는 most of time 대부분의 경우 자 밑줄 그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떠한 시장에 있느냐. 앞에서는 어떤 시장이었습니까? 여기 보시면 정말 적합한 아이디어를 찾는 시장이었어요.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하지만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justification, 정당화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글은 여기 ideas 그 다음에 vs versus justifications예요. 과학자는 아이디어. 예.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는 바로 정당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문장에 우리는요 단어를 쇼핑을 해요. 단어를 쇼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형광펜 하셔야 되겠죠? not의 법비로 병렬 구조가 들어갑니다. not because. 자, 그 단어들이요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맥락을 보셔야 돼. 여기서 이 아이디어라는 건 어떤 아이디어예요? 자, 볼까요? 여기서 아이디어라는 말은 1번 문장에 보세요. 고전적인 진리와 지식의 축으로서 아이디어. 제가 예를 들어드린 지동설, 천동설 같은 이 아이디어, 팩트. 그죠? 이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인데? 그것들은 그냥 이 아이디어에 관한 이미 아이디어는 정해졌어. 이 아이디어에 관한 서사, 즉 스토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스토리라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스토리라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 정당화와 이 스토리가 뭔가 응집되고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응집되는 거야, 이 단어가. 네. 그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Often we are not seeking statements. 자, 똑같습니다. 이 스토리라는 것이 여기서는 또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일관성 있게 이 스테이트먼트로 가는 거야. 우리는 진술을 찾고 있지 않아. seek가 찾다죠? 자, as가 뭐뭐로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팩트로서, 사실로서의 진술.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사실로서의 진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첫 번째 문장에 과학자들이 찾는 아이디어죠. 이 어떤 팩트로서의 진술을 찾는 것이 아니래요.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figure out은 뭐 찾아내다, 알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지동설, 천동설 뭐 이런 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실로서의 진술을 찾는 것이 아니라 usually 대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새로운 진실을 쫓으려는 게 아니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이랬습니다. 자, 당연히 what은 선포간이고 문법적으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용만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What we seek.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what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로쳐 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명사절 가로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많은 친구들이 what we seek, 우리가 찾고 있는 것. 선생님, 이거 선포간이면 단수 아닙니까? 왜 R을 써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선포간이라는 거, 이 what이요. 잠깐만요. 이 what은 뭐랑 똑같냐면 자, 볼게요. 집중합니다. the
the things that가 똑같을 수도 있고 the thing that가 똑같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 지금은 이 what이 the things that과 똑같으면 얼마든지 여기 복수 동사 are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찾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글은 대조가 되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찾고 있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진술이에요. 이미 답은 정해졌고요.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진술이다. justify, 정당화하다. 즉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변호사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의 방식. 그래서 자, 9번 문장 가볼게요. language. 이 언어라는 것은요, 이러한 기능에 좋을지도 모르지만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기능은 뭐 어떤 기능인가요? 이러한 기능은 바로 앞문장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진술이죠.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진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항상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do better. 뭔가를 더 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언어를 우리가 좀 다루어야 할 텐데요. treating은 다루다죠. 대하다. 어떻게? 언어에 대해서 좀 더 큰 존중감으로. 작가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어에 대해 접근할 때 언어를 좀 존중감을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약간의 경계적 발언을 합니다. 단순히 셀프 디펜스, 자기 방어 이상의. 여기서 자기 방어라는 거는 당연히 뭘까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 정당화가 되겠죠. justification. 정당화보다 더 많은 걸 성취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글을 한번 쭉 봤는데요. 이 글은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봐야 돼. 일단은 잘 봐.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까지 하나로 보라고요. 요렇게 한번 하나로 보세요. 요건 뭐죠? 요건 과학자의 방식이죠. 과학자의 방식은 진리와 지식에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거야.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선택하고, 자, 그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고 했어. 요건 과학자의 방식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가장 정당화할 수 있는 진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몇 번부터 나오냐면 잘 보세요. 4번 문장부터 8번 문장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9번 문장과 10번 문장은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작가의 생각을 좀 이야기하는데요. 언어라는 것이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뭔가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 언어를 활용할 수 있다가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느냐?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자기 정당함만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좀 더 큰 존중감을 가지고 이 언어를 대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자기 방어, 정당화 이상의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 여러분들 대조가 들어갔으니까 이 but 자리에 여기다 뭘 쓸 수 있다? however 같은 단어들을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on the other hand 이렇게 반면에, 아니면 on the contrary 뭐 이런 단어들을 넣어서 대조의 연결어를 시험에 낼 수도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와 제목, 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 한번 볼게요. 요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제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의 믿음을 justifying,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뭘 위해서? 그죠? 좀 더 큰 존중심을 가지고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글의 요지를 보면 우리는 이상적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 경쟁하는 생각들을 평가하지만, 요거 사실 우리 과학자는 이 말이겠죠. 과학자의 관점에서는 실제로 보면 이미 가진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래서 작가의 주장은
작가의 논평은 언어를 더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고 자기 방어를 넘어서도록 사용해야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